술은 인류의 적이다 우리가 먹어서 없애자 주당 김작혜입니다. 일단 첫 집은 영상 분량이 너무 적어서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1일차 점심 제주공항 근처의 초유명 인기 맛집 올레국수입니다. 주차는 근처 호텔과 웨딩홀 주차장을 같이 씁니다. 고기국수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은 거의 진득하다 싶을 정도의 혀에 착 감기고 입술이 코팅되는 깊고 진한 돈사골 국물을 기대하게 만드는데 너무 밍밍해. 심각하게 맹탕이라 이 맛도 저 맛도 아니고 너무 가벼워요. 깊은 맛이 제로입니다. 심지어 면도 그냥 시판면인 것 같고 그나마도 덜 익어 나와서 밀가루 냄새가 났어요. 벽은 사인으로 도배되어 있다시피 하고 단일 메뉴만으로 아침부터 줄을 세우는 유명 식당 치고는 너무나 특색이 없었습니다. 고기 양은 뭐 적당히 푸짐한데 비계 부위가 많았어요. 뭐 이건 국물 맛을 위해서라 치고 이해하려다가도 국물 맛도 별로였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네요. 저녁에 가면 육수가 더 우러나서 맛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확실히 오전 8시 반은 국수집을 열기엔 좀 이른 시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으면 오픈 시간을 늦춰야겠죠? 비 오는데 줄까지 서가며 이딴 음식으로 제주에서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끼니 중 한 끼를 떼었다는 게 짜증났습니다. 역시 믿고 거르는 수요미 식회. 두 번째, 바다 둘팔둘둘입니다. 중문 관광단지 내에 있고요. 맑은 날 가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날씨가 흐려서 별로였어요. 야외 에어소파 자리가 편했고 바닷가라서 뷰도 좋아요. 절벽 아래 바닷가에는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중문에 숙소가 있으신 분들은 좀 일찍 도착하시면 체크인 전에 시간 때우시기 좋은데 다만 흐린 날 가면 뷰값을 못합니다. 야외 소파들 근처에는 이 집 단골들인 듯한 길고양이들도 있습니다. 아직 카페 많이 남아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 좀 더 기다려보세요. 호텔입니다. 중문 스위트 제주에 묵었고요. 5성이라고 하기에는 퍼실리티가 좀 빈약해요. 패밀리룸이라 애들 침대가 있는데 제가 코 골 때 룸메의 좋은 피난처가 됩니다. 이렇게 정원이 있고 이 정원을 통해서 남의 방을 엿보거나 침입하면 추억을 남기는 게 아니라 감옥에 남겨질 수 있습니다. 튀튀! 1일차 저녁입니다. 술 먹으러 가야죠. 서귀포 강정마을에 있는 심야식당입니다. 버스 타고 좀 가다가 내려서 또 조금 더 걸으면 돼요. 참고로 중문으로 배달도 됩니다. 원래 애월에 있는 닻을 가보고 싶었는데 숙소에서 애월은 너무 멀어서 그냥 강정으로 갔습니다. 강정 맛집이기 때문에 잘못 먹으면 입천장이 피바닥. 뭔 개소리야! 뭐 메뉴판은 영상 늘어지니까 네이버에서 찾아보시고 일단 딱새우회와 강어 사시미 돌문어 숙회입니다. 5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부채새우를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철이 아니라서 못 먹었고요. 한치에는 당일 어획조도로 없었어요. 비가 왔으니까. 원래 비 오는 날은 횟집 가는 거 아닙니다. 사시미가 밀려서 기본 안주 먼저 집어먹었는데 언뜻 애비깡인 듯 했지만 새우향이 나는 텐가스였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됐는지 이날 비가 와서인지 엄청나게 눅눅했어요. 차라리 기본 안주는 안 주는 게 나았을 듯함이 크라잉. 식당 자체의 분위기는 좋지만 그렇게 고급스러운 것까지는 아닌데 그에 반해서 가격이 조금... 애월 쪽에 닻이 비슷한 분위기의 이자카야로 유명한데 중문에 숙소를 잡은 분들이 닻의 대체품으로 가볼 만한 집입니다만 닻은 저도 직접 가본 게 아니라 좋다는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아요. 가성비가 중요한 분들은 찌개 다시 잘 나오는 횟집에 가시거나 하나로마트에서 회 떠다가 숙소에 가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지만 그건 또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화장실 가는 길엔 귀여운 댕댕이가 비를 맞고 있습니다. 추워 보여요. 추가로 나가사키 짬뽕을 시켰습니다. 뭐 그럭저럭 먹을만한 평범한 나가사키 짬뽕인데 뭐 특별히 대단한 맛이 있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부족한 양도 채우고 제주도 감성으로 플렉스 한번 하려고 시켜보는 정도? 딱새우를 다 먹고 나면 대가리는 튀겨주시는데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2일차 아점 미향 해장국입니다. 제주 내 프랜차이즈 같은데 저희는 중문점에 갔어요. 이 집 강추해요. 거의 인생 해장국. 제주에서 먹었던 집들 중 거의 1티어에 속합니다. 개그맨으로 유명한 주당 신동엽 씨의 사인이 있었어요. 순한 맛과 얼큰한 맛이 있는데 둘 다 맛있고 또 특히 순한 맛은 얼큰한 맛을 먹고 나서 먹어도 맛이 눌리지가 않아요. 배추, 콩나물, 선지, 돼지부속, 참깨 등등이 넉넉히 들어가서 밥을 안 말아도 배가 차지만 반 정도 먹고 나서 밥을 말아보면 또 다른 게임이 시작됩니다. 개인적으로 양평 신내 해장국보다 맛있었고 집 근처에 있었으면 꽤나 자주 갔을 것 같아요. 참깨가 들어가서 참깨라면의 스멜도 좀 느껴집니다. 해장국, 특히 선지 해장국이 6,000원이 넘어가면 창렬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반성하고 나왔습니다. 어제 먹은 올레국수와 심야식당에서 느꼈던 그 실망들을 좀 위로받고 나왔어요. 오늘 가는 집들은 제주 서쪽, 그러니까 중문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애월 쪽으로 훑고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긴 애월 더 선셋이라는 카페인데 사진 명소로 유명하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 바이자에는 사진 찍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고요. 근데 날씨가 이래서 사진이 잘 안 나오기도 했고 애월이 제주도 서쪽이다 보니까 카페 이름답게 저녁에 해질 무렵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근처에 뭐 색깔 알록달록한 더럭초등학교라는 곳도 있는데 규모가 작아서 꼭 가봐야 할 것 같지는 않고 날씨빨도 많이 타기 때문에 그냥 시간 나면 들러보시고 아니면 패스하세요. 협재에 있는 카페 바다 위의 꽃길입니다. 오션뷰이긴 하지만 1층인데다가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다른 바닷가 카페들에 비해서 뷰는 별로입니다. 애초에 다른 네임드 카페들에 비하면 유명하지도 않은 그냥 바닷가의 작은 카페예요. 그런데 왜 영상에 넣었느냐? 제주도에서 먹은 커피들 중에 여기 커피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저랑 룸메가 너무 신 것도 쓴 것도 너무 진한 것도 너무 연한 것도 다 안 좋아하는, 그러니까 커알머 주제 입맛만 까다로운 그런 스타일인데 딱 우리 입맛에 맞는 준수한 밸런스의 은은한 초콜릿 향이 나는 그런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자그맣게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판매하고 나름 포토존도 하나 있긴 하지만 굳이 멀리서 찾아갈 필요는 절대 없어요. 여기가 협재해수욕장이었나? 1년 전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날씨는 그리고 바람만 많이 불어서 사진만 몇 장 찍다 나왔어요. 모슬포 고등어의 맛집으로 유명한 미영이네 식당입니다. 일단 뭐 벽에 사인으로 도배 좀 하셨고 그 외 먹방하다가 지금은 벤치 신세인 그 양반 사인도 보이네요. 여기서 먹어야 할 건 고등어회 플러스 고등어탕이에요. 스포부터 하자면 맛은 제주 1티어입니다. 5만원짜리 소짜 시키면 2명이 먹기 적당해요. 가격이 저렴하진 않지만 고등어회는 서울에서 가격이 셉니다. 바가지로 느껴지진 않아요. 딱 적정가라고 생각합니다. 맛은 진짜 내가 지금 먹는 게 고등어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비린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 서울에서는 느껴보기 힘든 맛입니다. 고등어 회에서 탕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좋았고요. 갈치 속젓은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였어요. 안 비린 고등어 회를 먹기 위해 찾아와서 굳이 비린 갈치 속젓이랑 같이 먹을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꼭 방문하시라고 권하기에 좀 망설여지는 게 개인적으로 회라는 음식의 스탠스가 반찬이나 끼니보다는 안주 쪽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맛도 중요하지만 술이 있어야 활용 점정을 해서 맛이 완성되는. 그런데 이 다음에 또 들릴 카페가 있어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끝내주는 고등어 회에다가 술을 곁들이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아쉽고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택시를 이용하시거나 그날 관광 일정을 다 끝내놓고 들른 다음에 실컷 먹고 대리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 카페 바다다입니다. 중문 근처 대포항에 있고요. 여기 오늘 아까 그 고등어에다가 한라산을 못 마신 거죠. 일단 저녁은 카페가 아니라 라운지 펍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커피, 음료는 주문이 안 되고 칵테일 한 잔에 10,000원이 넘어가는 더럽게 사악한 가격인데다가 맛은 시럽을 어찌나 타는 건지 너무 달아서 두세 구간 마시고 안 마셨어요. 그러나 그냥 음료값을 입장료로 생각하고 버리더라도 뷰가 너무 좋은 카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규모도 커서 좌석도 많고 다른 카페들에 가면 명당 자리가 몇 자리 안 돼서 경쟁이 치열한데 반해 여기는 명당이라고 할 만한 자리도 꽤 많은 편인데 데다가 저녁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술을 안 드시는 커플분들이 하루 일정 끝내고 늦지막히 방문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밤에는 노키즈존으로 운영되는 것도 호젓한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장점입니다. 다만 대부분 야외석이다 보니 비 오는 날엔 다른 카페를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야식으로 맥주랑 와인을 먹는데 와인 오프너를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나 게이머람? 나름 5성 호텔인데 오프너 몇 개 좀 구비해 두시지. Good morning. 오늘은 동쪽 성산 일출봉으로 가서 우도에 갈 겁니다. 가는 길에 아점으로 보말 칼국수 맛집이라는 표선 칼국수에 들렀습니다. 표선 해수욕장 근처이고 좀 더 유명한 한림 칼국수의 형제 식당이라는데 한림 칼국수 자체가 제주도 내에 지점들도 갖고 있으니 여기는 뭐 가족이나 지인한테 레시피를 공유해 주거나 그렇게 해서 뭐 창업을 한 게 아닐까 싶네요. 보말 칼국수, 보말죽, 흑돼지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보말은 제주도 방언으로 바닥구둥이에요. 보말 칼국수는 이름이 무색하게 보말이 별로 안 들어있었습니다. 매생이 칼국수로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나 싶어요. 아구찜을 콩나물찜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다행히 보말죽에는 보말이 꽤 많이 들어있었는데 전복죽에 전복 대신 보말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둘 다 비슷한 애들이다 보니까 맛은 큰 차이 없어요. 흑돼지 돈가스는 소스에 두부를 꽤 넣으셨네요. 소스가 좀 짠 편이라 부먹 말고 찍먹으로 주셨으면 더 좋았겠어요. 굳이 찾아가서 먹을 만한 집은 절대 아니고 근처에 있다면 메뉴 하나당 8,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적당하게 한 끼 때울 만한 집입니다. 평범해요. 성산포항입니다. 우도에 도착하면 이런 전기차를 대여해서 끌고 다닙니다. 뒤에서 자꾸 안전운전하라고 잔소리를 하네요. 그냥 쭉 타고 다니면서 내리고 싶은데 내려서 사진 찍고 먹고 싶은데 내려서 먹고 하면 됩니다. 우도 카페 블랑로쉐입니다. 블로그에 낚여서 갔는데 컨테이너 가건물스러운 외관에 앞바다도 탁 트인 해안이 아니라 지저분해가지고 뷰가 썩 좋지도 않아요. 사진빨은 그렇다 쳐도 제가 봤던 블로그에서는 편해 보이는 테이블 좌석이었는데 낮고 딱딱하고 등받이도 없는 좌석이에요. 아마도 좌석을 늘리고 테이블 회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바꾸셨겠죠? 자리 찾다가 너무 복잡되고 불편해 보여서 그냥 나왔어요. 사진빨이 강한 집입니다. 우도 카페 살레입니다. 블랑로쉐에 있던 데서 조금만 더 오시면 하구수동 해수욕장 앞에 있어요. 땅콩 아이스크림이랑 시켰는데 둘 다 뭐 이상적인 맛은 아니었고 다만 아까 블랑로쉐보다 여기 2층에서 보는 바다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리도 편하고 저희 시키면서 잘 쉬다가 나왔어요. 비양도 쪽으로 좀 더 가다 보면 온노프라는 돈가스집도 보이는데 우도에서 식사를 할 생각이시라면 뷰는 그 집이 제일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 비양도에서 원기옥을 모으고 있습니다. 건멀레 해변을 끝으로 우도는 마무리. 먹으러 갑시다. 석양을 보며 저녁을 먹으러 온 곳은 중문 관광단지 인근의 흑돼지 전문점 옥포거울입니다. 기본 750g에 75,000원으로 가격이 좀 세긴 한데 돼지고기에 쓰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지만 여행 기분 내로 한번 들러보기에 무리다 싶은 가격대는 아니에요. 서울에서도 오피스타운에 좀 비싸다 싶은 집은 180g에 13,000원씩 하기도 하고 요즘 들어 군데군데 생기고 있는 프리미엄 돼지고기다 하는 집들은 이보다 더 비싼 것도 많으니까요. 아무튼 엄청 큼지막한 고기 덩어리를 직원분들이 직접 구워주시는데 파김치, 멜젓, 고등어 조림을 제외하고는 평범한 고깃집 찬들이 나옵니다. 멜젓도 뭐 제육돼지집에선 기본이죠. 불은 연탄 뿌리고 겉면을 대충 굽고 나면 깍둑깍둑 가위로 잘라주십니다.
룸메한테 저런 부리기. 멜젓이 보글보글 끓네요. 다만 보셨다시피 비계의 지분이 엄청나게 많아서 정육을 잘한다거나 좋은 부위를 골라 쓴다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그냥 참 알뜰하게 팔으신다 하는 느낌? 어차피 관광지고 제주도 물가 비싼 거 알고 왔으니까 좋은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고 넘겼지만, 서울에 있는 고깃집에서 이 가격에 이런 고기 나왔으면 직원분들한테 이게 맞는 건지 확인 한번 해달라고 했을 것 같아. 비계를 선호하시는 정도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듯 합니다. 근데 또 고기가 탱글쫀득하니 식감도 좋고 확실히 맛은 있어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길 가다 어떤 놈이 뒷도수를 후려치길래 아이씨 하고 뒤돌아봤는데 엄청 이쁜 여자가 어머 죄송해요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커피 한잔 살게요 했는데, 또 기분 좋아가지고 김치찌개를 추가 주문해서 먹어보면 아, 이 여자가 화장실 다녀온다고 돈 안 내고 튀었어. 이게 7,000원이나 받을 김치찌개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도 적고 너무 시기만 해요. 물론 김치찌개가 신거에 당연한데 그래도 바란스라는 게 있지. 김치찌개란 모름지기 신맛, 짠맛, 매운맛, 그리고 그 모든 걸 눌러주는 지방의 고소한 맛과 감칠맛이 적절히 어우러져야 하고, 특히나 돼지 김치찌개라면 더욱더 그 지방이 주는 맛이 강력해야 되는데, 맛있게 먹고 나서 마무리를 망친 게 쾌변을 했는데 휴지가 3칸밖에 없는 느낌이에요. 헛소리가 길어졌는데 맛은 뭐 제주육돼지 이젠 서울에도 많아서 다들 말 아시잖아요. 근데 로컬에서 먹으면 더 맛있는 느낌적인 느낌? 엄마 아빠들이 굳이 바닷가에 가서 바가지 써가면서 서울보다 비싼 조개구이나 회를 드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튼 여행지 버프를 받아서 그런지 서울 여러 곳에 이미 지점을 두고 있는 제주 돈사돈 합정점 천호점에서 먹었던 것보단 맛있었어요. 픽업이 안 돼서 중문 관광단지 인근 다른 흑돼지 집들에 비해서 접근성은 나쁘지만 어차피 단지 안에서 여기까지 택시비가 3,000원 남짓 정도니까 교통 때문에 오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야외석은 당연히 모기가 많은 건 감수하시고, 호텔 돌아와서는 아까 하나로마트에서 미리 사놨던 광어회에다가 제주 막걸리 4종, 땅콩, 감귤, 한라봉, 좁쌀 막걸리를 먹어봤는데 죄다 별로였어요. 탄산은 거의 없고 시큼텁텁한 게 살짝 요거트스러운 옛날 막걸리 스타일입니다. 제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서울 장소 막걸리처럼 탄산감 있고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강화에는 가성비는 좋은데 살짝 수돗물 맛이 났네요. 4일차 아점은 공천포에 위치한 공천포 식당입니다. 한치물회가 주력인 집이고 생물과 냉동을 모두 취급하는데 당연히 가격은 다르죠. 맛은 뭐 평범합니다. 사실 물회라는 게 너무 달거나 너무 시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만 않으면 무난하게 맛있잖아요? 제주 쪽은 된장으로 물회 육수를 낸다고 들어서 기대했는데 일반적인 고추장 베이스였습니다. 한치물회로 유명한 집이라고 해서 일부 찾아갔습니다만 제철인 6월 점심시간에 생물 한치가 없었던 점이 아쉽네요. 이건 뭐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준비 수량이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좋다 나쁘다를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남원읍 유미리에 있는 카페 EPL입니다. 이 집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일단 커플이나 신혼부부라면 추천드립니다. 적당히 제주스러운 가격에 카페 꾸밈새가 대단합니다. 총 4층짜리 건물이고 1층은 레스토랑, 2, 3층은 베이커리 카페, 4층은 루프탑이고 각 층마다 테라스도 있어요. 1층 입구 바깥부터 옥상까지 영상 촬영을 해둔 게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요. 실수로 지웠나봅니다. 물론 서울 근교에도 훨씬 규모 있고 꾸밈새 좋은 카페는 많긴 하지만 이 집이 제일 괜찮았던 이유는 유명 관광지들에 비해 인기 있는 동네가 아니라서 규모에 비해 한적하고 쉬기 좋더라고. 제주도의 다른 카페들과는 다르게 오션뷰 의존도가 굉장히 낮은 카페라서 술 안 드시는 분들은 밤에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둘 중 한 곳만 가려면 카페 바다다를 추천하겠지만 얘는 왜 멍 때리고 있는 걸까요? 다음은 쇠속가게입니다. 나룻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인당 만원에 탑승 시간은 25분 정도 됩니다. 물살이 거의 없는 곳에서 패들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미있는 액티비티를 원한다면 오실 곳이 못 되고, 시간 많으신 분들이 유유자적 신선노름하기 좋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공항 가는 길에 근처 동무시장에 들렀어요. 첫날 실패한 고기국수를 다시 먹어보기 위해 대충 입구 근처에 동진식당이라는 곳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깊거나 진하진 않지만 차라리 올레국수에 비해서 깔끔하기라도 한 국물입니다. 시장이라 그런지 가격대도 저렴하네요. 이 정도면 제주도 최저가 아닌가? 사실 뭐 동진시장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길은 좁은데 방문객은 많아서 차가 정말 더럽게 막히거든요. 근처에 가면 주차하는 데만 2-30분은 각오하셔야 되는데 저도 주차 때문에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부족해져서 급하게 대충 구경하고 살 것만 사느라 시장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렇다고 막상 차를 대고 나면 대단한 것이 있느냐? 솔직히 동진시장에서 사온 돼지고기 육포, 말고기 육포, 흑돼지라면 이런 거 싹 다 별로였어요. 백년초 초콜릿이나 한라봉 초콜릿이니 이런 기념품들도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개싸구려 문방구 불량식품 초콜릿 수준이잖아요? 입에 넣고 씹으면 달콤하고 부드럽게 녹는 게 아니라 이질감이 느껴지고 겉도는 식감. 그리고 과일 가게가 많은데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이런 거 뭐 요새 서울에서 없어서 못 먹나요? 동네 마트에만 가도 있고 만약 없으면 모바일 쇼핑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꼭 방문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전 만약 제주도를 다시 간다면 동지시장은 절대 안 갈 거지만 굳이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공항 가는 길 마지막 일정보다는 도착해서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들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오늘 맛집 8곳, 카페 7곳, 관광명소 7곳, 총 22곳을 간략하게 리뷰해드렸는데 여러 곳을 짧게 후출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많죠. 기억에 남는 곳은 네이버나 구글 지도 등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아마도 부산편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됐다구를 부탁해. 됐다구는 댓글, 따봉, 구독이. 감사합니다.